자, 다음은 문서 파일링입니다. 자, 이 파일링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요, 이 문서 관리할 때 문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을 다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런 문서 관리의 목적 자체는 신속하게 검색을 해주고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문서 관리를 해주는데, 이런 문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문서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파일링 시스템인데요. 일단 파일링 시스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가? 그다음에 문서의 대상은 무엇인가? 누가 파일링 할 것인가? 그다음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?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것인가?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파일링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럼 문서 파일링 하기 전에 일단 문서 정리할 대상을 골라야 되는 거죠. 일반 문서일 거냐, 장표일 거냐,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냐, 기타 뭐 다른 카탈로그와 같은 자료이냐, 또는 도서이냐, 기타 뭐 필름화된 문서이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 정리 대상을 결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문서를 분류합니다. 이게 이제 의사 전달과 우리는 문서라는 것 자체가 의사 전달과 보존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요. 어떤 거가 더 중점적이냐, 그것들을 먼저 구별을 해주고요. 그 구별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잘 나열해 주면 관리가 합리화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문서를 정리정돈해서 나열해 주는 걸 배열한다라고 하고요. 자, 크게 이제 문서를 배열하는 방법 잘 나오고 있고요.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과 번호식 정리 방법과 혼합형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은 첫 번째 명칭별 분류가 있습니다. 문서를 쭉 나열을 해준 다음에요. 그 다음에 거래자나 아니면 회사명을 첫 글자를 따서 기역, 니은, 디귿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. 또는 ABC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. 이렇게 하는 걸 명칭별 가나다 순 문서 정리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참조가 아주 가능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가영이라는 글자를 찾고 싶다. 그러면 일단 기역으로 가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색인이 불필요하고요. 이제 그 가나다 순 또는 그 역순 또는 뭐 ABC 순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단점으로 말하면 비슷한 명칭이 많아요. 그러니까 가영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가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러면 비슷한 명칭이 많아서 찾기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순 문서 정리 방법에서 주제별이 있습니다. 어떤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를 결정을 해주고 그 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. 그래서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그 듀이라는 사람이 만든 십진분류법.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다 이 십진분류법으로 책을 분류를 해놨습니다. 이게 이제 주제별 정리법이에요. 뭐 사전은 000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뭐 공학이다. 공학에는 뭐 007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고요. 공학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다. 그러면 컴퓨터는 또 0071 이런 식으로. 컴퓨터 안에 뭐 소프트웨어다. 그러면은 00711 이런 식으로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
주제별 분류법이다, 정리법이다라고 하고요. 같은 내용의 문서를 한 곳에다가 관리를 합니다. 무한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. 더 나누면 이제 번호를 더 증가시키면 됩니다. 네, 분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어렵고요. 인덱스가 필요합니다. 007은 공학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 색인 카드가 필요하고요. 잡권이다 라고 한다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잡권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 폴더를 잡권 폴더라고 해요. 그것을 어느 항목에다 넣을 것이냐 그런 거 취급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에서 지역별 분류법이 있습니다. 거래처의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뭐 10km, 20km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그거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분류를 합니다. 만약에 거래처가 전국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뭐 서울시, 그다음에 뭐 대전시, 제주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역 또는 거래처 명칭별로 분류를 합니다.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서울 지역이다, 제주 지역이다 이런 그 지역에 따라서 문서의 집합이 가능하고요. 직접적인 정리와 참조가 가능하고 작건, 자주 쓰지 않은 거 그런 것들 별도로 묶어놓을 수가 넣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이제 단점으로는요. 분류하는 거 그 자체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명칭을 모른다. 조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겠죠. 그리고 그래서 인덱스 카드에 아주 의존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인데요. 번호식에서 명칭별, 거래처별 나누는 것들은요. 일단 문서가 처리되어서 검사가 진행된 그 문서가 일정량 모이면 그냥 개별적인 폴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. 한꺼번에 모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이 모아지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번호를 매겨주는 거예요.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번호식 명칭별 분류법이다 라고 합니다. 또 일정 기간 모이면 일정 양이나 일정 기간 모이면 폴더 하나 만들어서 다시 번호로 매겨줍니다.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번호식 명칭별 분류법이다 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정 양이 모이면 새로운 그 폴더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주 무한히 확정이 가능하고요. 색인 카드 그대로 번호 매겨준 그 카드 그대로가 목록표가 됩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대신 그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혼합형 문서 관리 방법은요. 주제별과 명칭별과 형식별 이렇게 다양하게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